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 교독합니다. 5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류사의 시간입니다. 인류사, 한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미국의 역사, 그리고 좀 일컬어지지 않는 자그마한 나라, 지도에도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행동, 습관, 개인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지는 어떤 유행되어지는 일, 문화, 이런 게 다 인류사에 들어가는 거죠. 현재에 있어서 인류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 현재적으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장에 뭐 해결되는 어떤 답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장차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실험하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이념적인 문제가 지금은 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념적으로 우리는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요 내용의 이념이 우리가 갈등이 있다. 그걸 좀 파헤쳐서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제 이럴 적에 1765년에 산업혁명의 상황에서 문제점을 보고 대안을 찾던 것이 공산, 그리고 공산주의 정치로 가는 거죠. 또 나머지 또 1789년에 일어나는 프랑스에 있었던 그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나타난 내용이 민주주의, 시민헌장, 민주주의, 요거로 나타나는 거죠. 두 개가 같은 1700년대로 나오는데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에서 출발되어진 것이 세계를 여러 이런저런 방향으로 돌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1950년에 분명한 어떤 전쟁 상황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50년에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물리친 전 세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두 세력의 이념의 세력의 갈등에서 물리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 물리친 것이 언제 영향이 나타나냐? 계속 지금 나타나는데 바로 북한이 공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더라도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에 의해서 계속해서 힘이 잃어가는, 전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남침까지 할 정도로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침을 무기는 발달하고 원자 핵폭탄도 가졌다 하지만은 남쪽에 무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지금 균형이 안 맞는 상태로 갔다. 지금 현재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인류사를 볼 때 전쟁을 가지고 봅니다. 전쟁.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났다. 그 전쟁에 관계된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이면에는 어떤 거래가 있어가지고 결국 전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개 인류사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전쟁의 그 어떤 배경, 전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 이것 가지고 인류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요, 뭔지 모르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전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전쟁 이면에 있는 그 요소에 이미 더 많은 정보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갈등이라 하는 이 민주주의, 공산주의라 하는 이 갈등을 새삼스럽게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이슈를 갖고 나가는 이런 차제에 이걸 가지고
계속 붙잡아서 한 200~300년 전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선조로서 잘못 이렇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끊으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1950년 일어난 6.25 사변 인해서 그것 자체가 어쩌면 엉어리처럼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념 형성으로 어떤 그 갈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으로 우리 국가에 있어야 될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이라는 측면을 볼 때는 그거는 계속해서 봐야 될 문제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요소에는 그런 것 갖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전쟁에 우리 국가에서는 남북 간의 이 대립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인류사를 당분간 가면 이것도 한 1000년 이상 갈지 모르는 거죠. 500년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쟁을 가지고 봤다면은 이제는 전쟁이 아닌 다른 면으로서의 인류사를 봐야 될 시점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세 가지 어떤 정규분포 세 가지 무더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돈거래, 상거래 시대 1907년부터 지금 현재 3008년까지 요 2000년간 요거를 상거래 시대라 하는 것을 두고 이제는 하나의 그 경제라는 용어가 지금은 경제라는 언어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공통된 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같은 상거래 시대라도 경제라는 언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바뀔 거예요. 곧 바뀔 거라. 경제란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경제란 말은 굉장히 어쩌면 너무 공평하면서 참 돈이 흘러가는데 실제로 일하는 제조, 그다음 무역, 여러 가지 광고 어떤 그 단순한 요소들을 보는데 이제는 그러면서 돈이 흘러가는 금융 구조로 보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구조로 사람들이 안 보게 될 거다. 경제를 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경제라는 면이 있고 경제가 아닌 금융이라는 면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흘러간다는 거죠. 정권 투자 이런 것도 분명하게 경제의 어떤 주요한 어떤 그 항목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있는 그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이런 갈등 자체가 무산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국내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조로서 지금 이 시간에 한국사만 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에서 끝을 내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건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념이 우리가 보는 이념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이런 이념보다도 또 그런 이념에서도 연결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이념적인 투쟁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이념적으로 우리 막아야 된다. 온 인류들이 합심해서 막아야 될 이념적인 요소. 현재 동거래, 상거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념적으로 막아야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놔뒀다가는 인류 전체가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이념적으로 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걸 알리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인류사 전체를 눈을 뜨는 거죠. 다시 이제 인류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류사 중에서 일본 역사에 대한 것만 잠깐 이야기하다가 대한민국 역사를 들어와가지고
민주화 운동에서 끝을 내면서 정리를 사실은 뭐 그렇게 아는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아는 내용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하고 끝을 내자 이랬죠. 뭐 전체 전 인류에서를 내가 뭐 구석구석 알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는 요소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자 싶어서 했는데 그 아는 요소에 지금 전 인류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명한 게 있다. 이거 하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면은 폭을 넓히면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1789년, 1765년 요때에 형성되어지는 이런 이념이라는 요소가 지금은 전혀 다른 내용의 이념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는 같은 세월을 걸어왔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로서 이념으로 붙잡았으면 다른 나라는 각각 다르게 그때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각 나라 각 곳이 이념을 받아들이는 공산주의에서 변형된 거, 민주주의에서 변형된 다양한 변형된 내용을 가지고 각 나라가 다 사실은 이념 논쟁 때문에 휩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념에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냐 하는 이 구조로서 우리가 볼 때에 현재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사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제일 그걸 하는 거는 투표잖아, 투표. 국민투표. 공산주의는 국민투표는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로 뭉쳐서 통일되게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책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틀을 가지고 전 세계가 이슈로 되어지는 내용이 똑같은 민주주의로 보고 공산주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전혀 다른 이념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설명되어지는 내용에 영국에서 나오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접근적이고 시작할 때 똑같은 이념적인 요소인데 다르게 표현해온 내용이 그것이 선거로 나타나는 거고 브렉시트란 말이 그렇잖아요. 브렉시트란 이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브렉시트 이렇게 적죠. 브렉시트라 이래 적죠. 한글로는. 근데 이게 영어로 쓰면은 BR에다가 이거지트. 그래서 요거 BR을 빼고 이거지트 이래갖고 R에다가 렉시트가 되는 렉시트. 그래 브렉시트 되는 브렉시트. 이건 여기 EXIT가 뭐냐면은 이거지트잖아. 이거지트란 말이 이게 나가다는 게 나가다. 출구 표를 할 때 이거지트이라는 거예요. 출구 표지 나가는 곳. 편말이 그래 붙어 이거지트. 요거는 BR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영국을 이야기할 때 이게 브리티시거든. 브리티시. 영국을 브리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BR에다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영국이 나가는 문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영국이 나가는 문제. 이거를 민주주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붙인 거 아니에요. 영국이 나간다. 이것이 안건이 된 것은 뭐냐니까 EU 연합이죠. EU. 유럽 유니온에서 지금 EU에서 탈퇴. 이걸 국민투표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EU라는 이거 자체는 공산이라는 거지. 공산. 각 나라 유럽의 나라들이 서로 서로 간에 산업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EU라는 틀을 가지고 다른 어떤 큰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다가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그 이익을 보고 그 또 산업을 일으키는 그게 공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산이 또 다른 데서는 다른 형태의 공산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민주가 다른 데서 보는 형태의 민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가장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폐단이 바로 이 선거라니까. 선거, 투표라니까. 투표. 뭣도 모르고 뭐 무조건 뭐 소위 말하면 그 분위기에 의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투표, 최종적인 어떤 투표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그것이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지난번에 그리스 국민투표도 그래 나왔지만은 국민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내가 이 투표한 것에 대해서 절대 책임지지 않는 거야. 그냥 한 표 던지는 정도로 내 권리라 해서 던지는데, 그걸 통해서 돌아오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채 그냥 투표한단 말이야.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라니까. 가장 큰 장점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폐단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념이라 해서 민주하고 뭐 국민이 뭐 국민이 주권이고 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말은요, 이거는 정말 그 엉터리인 거예요. 여론조사에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은 분명히 심도 있게 정말 이 헌법이나 나타난 여러 가지 요새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런 영향들을 보고 정말 바르게 표현하려는 예를 써야 된다니까. 이제 그렇게 예를 쓰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워낙 날아오는 이 법률이나 이런 문항들을 정리할 만한 그 이력이 적잖아, 이력이. 그러니까 너무 그 행한 거, 다른 나라 행한 거 보고 뺏기고,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다 보니까, 이게 헌법이, 나라의 국법이 이상하죠. 이게다 걸치려고 하니까 이 나라하고 비슷하고, 저거다 걸치려고 하니까 저 나라하고 비슷한데, 모아놓고 보면, 이게 뭐,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뭐, 이빨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는 정관예우락하는 이런 장치까지 전 세계 유일하게 사법계통에 그런 것까지가 버젓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그러면서 또 한편은 전 세계 모든 이론들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막 작업하는 역사를 막 비뚤게 만드는 아주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장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우리가 3, 40년 밖에 안 된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경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적어도 앞선 나라, G29개 나라에, 소위 뭐 OECD 국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정도로 짧게 했는데 들어가냐 말이야. 나머지는 열방들은 수백 년을 해갖고 오늘날의 자리를 잡았는데 가장 짧게 출발해갖고 들어간 나라, 대한민국, 중국, 몇몇 안 되는 건 멕시코도 저 치면 뭐 우리보다 더 일찍이, 미국과 같이 갔으니까 뭐 연대는 오래 했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역사가 좀 있잖아요. 자, 어떤 이런 나라들 쭉 해서 우리나라 그 중에서 가장 힘 안 들이고 가장 빨리 도착한 나라,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디서 왔느냐?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이 6.25 사변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그 오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힘을 다지고 온 일정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던 온 국민들의 단합된 이런 자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인데 이것이 이념적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지향하는 요소에서 교회가 전에는 이끌어왔는데 이 교회가 손을 놔버리는 이런 틀이 되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떤 이념 하나에 몰두할 수 있는 요소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좌우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교회 목사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사실은 전부 다 손을 놔라 할 정도로 낳고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여기에 집중을 해도요, 사실은 좌우에서 온 세계 가운데 휘몰아치는 이런 경향을 어떻게 뚫나지, 이거 그 격정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왜?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요소가 그렇고 일본, 중국의 상황 자체가
지금 전 세계 앞에서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요 브렉시트 사건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는 거예요. 즉 이 브렉시트라는 이 내용은 영국이 EU를 떠나는 사건으로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내용에는 지금 큰 어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세계사, 인류사를 경제란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집안에 조그마한 애들이 뭐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은 애들이 막 정신없잖아. 이게 10,000원짜리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 집안에. 소위 말하면 사춘기 있는 애들, 조그마한 뭐 적어도 중고등학생 애들만 돼도요, 10,000원이나 하는 돈을 주면 큰 돈이거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은 100,000원짜리 주잖아요. 100,000원짜리 주면은 또 쓸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있는 처지에 중고등학생한테는 100,000원 줘봐요. 막 쓰면 되는 줄 알고 막 아무 데나 써버리거든. 근데 주는 사람은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100,000원의 가치가 있는 내용을 쓰기를 받았는데 받아본 사람은 이 100,000원 갖고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아버려. 써버린다. 그게 지대로 못 쓰는 거죠. 조금 더 나이가 많고 결혼 안 한 나이가 주면 100,000원 주면요. 100,000원만 벙하죠. 내가 이 돈 갖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거냐? 조금 더 1,000,000원 줘봐요. 결혼 신혼초라든 조금 지난 사람한테 1,000,000원 덜렁 줘봐요. 수표 줘봐요. 뭐 눈이 뒤구러지잖아. 희둥거리지지. 100,000원만 줘도 뭐 어떤 데 뭐 가물치기도 한데. 근데 나이를 봐가지고 조금씩 10단위를 10배를 해갖고 10단위를 올려준다고 보면은 그 또래들, 소문에 1억짜리를 만질 만한 나이 또래들이 100은, 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10억을 만지는 사람하고 1,000,000원 만지는 사람하고 서로 간에 그것 갖고 쩔쩔 매는 사람들, 10억 갖고 어떻게 쓰지 하는 사람하고 1,000,000원 갖고 어떻게 쓰지 하는 사람하고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실제 같은 시대에 살아도. 지금 이 브렉시트를 보면서요, 이 내용이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1조 달러라 하는 GDP를 이뤘다라고 해서 전 세계 나라에 2015년도에 참 이런 걸 이뤘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어떤 데이터가 나오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11위라 하는 이 위치가 어떤 타겟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느냐? 적은 나라인데도 또 11위라 하는 이 나라를 위협을 이뤘는데도 다른 나라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요걸 생각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이룬 것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아직 데이터가 분명하지 못해서 그걸 내가 예를 못 들었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 하죠. 일본에서 이루은 어떤 그 GDP의 어떤 실적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룬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20위에 당장 올라간 20위 안에 11위에 당장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이거 한국 참 이거 기대가 할만하네 하고 볼까. 안 그러면 일본은 우리보다 분명히 GDP는 훨씬 높아요. 높으면서도 인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좀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일까 일본일까? 다시 말하면 일본이 전 세계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볼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볼 때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억 단위를 만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 세계 사람들이 받아볼 때 그런 게 느낌이 일본은 억 단위를 다루는 어떤 국가 경제 수준이 있고 대한민국은 10,000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 차이가 10,000배란 말이야. 10,000배.
일본하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은 같이 어떤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요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말이야. 이것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브렉시트에. 우연히 영국 사람들이 야 우리 투표해서 EU 빠지자. 국민 투표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는 큰 어떤 공작, 어떤 관계되어진 어떤 집단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영국 자체가 지금 큰 힘을 치고 영국을 타겟으로 하면서 어쩌면은 일본이 목표가 될 수 있다.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되어지는 이 영국에 일어나는 브렉시트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이 내용이 관계된 나라, 이 나라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냥 뭐 허투나고 이 문제가 영국만 보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영국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관계된 나라가 어딜까? 이걸 우리가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 브렉시트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떤 나라가 들어가는지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경험으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에서 이런 나라일 것이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갖고 분석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분석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길거리에서 분석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정권 가고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거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가면 분명히 표가 나요. 얼마나 그게 시행착오를 일으키는지 분명히 잘못돼요. 그래서 이 나라들, 덜민 나라들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봐야 다음에라도 이런 자료를 보고 이 시대에 일어났던 브렉시트를 이렇게 분석을 나라를 두고 분석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생기는 비슷한 사례들에 관계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고 할 때 하나의 그 어떤 전례가 되는 거예요. 전례가. 첫 번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브렉시트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관계되어 있다 하고 볼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어떤 문제라도 금융권, 안 그러면 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생겼다. 그럴 때 첫 번째 타겟으로 딱 잡아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이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이거. 교황청이 국가거든. 바티칸 공화국이거든. 이것에서 이제 아주 완전히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바티칸 공화국 이름으로 일하고, 어떤 때는 교황청 이름으로 일하고, 어떤 때는 교황 이름으로 일하고, 어떤 때는 캐톨릭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전 세계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정한 국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종교 집단도 아니고, 아주 복잡한 카멜레온이 된 것이 교황입니다. 이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 때 나눠놨으니까, EU 전체는 이제, 전체적인 걸 볼 때는 나눠놨고, 그 다음에 볼 때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관계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이 관계됩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은 요 일에 영향 미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 이 말이지. 우리는 현재 우리는 막 대단한 일을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은 단위가 벌써 달라 이라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 요 내용을 설명을 찬찬히 들어놔야 돼요. 왜 교황이 들어가느냐? 영국 브렉시트에서 관계되는데 왜 교황이 들어가느냐? 여기 때 알아야 될 어떤 단체를 알아야 돼요. 이 교황이 돈하고 관계된 부분에서의 알아야 될 단체, 교황의 이름을 가지고, 교황청 이름을 가지고, 천주교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 여기 일루미나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하고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하나가 프리메이션이 있어. 프리메이션. 오늘 이 시간 아마 이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갈 거예요. 이것 두 개가 사람들에게 이게 혼란스럽게 계속 지금 인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프리메이션, 어떤 사람은 일루미나이트, 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틀려도 한참 틀려요. 분명히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요. 교황하고 관계되는 것은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은 오히려 교황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황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하고 가까워지면은 일루미나티로 오해받으니까. 그래서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이 영국하고 어디에 관계되냐, 일루미나티하고 영국하고 어떻게 관계되냐면은 영국의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하고 로스차일드. 요 고리를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션은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션을 장악을 했다. 그 정도로 지금 프리메이션이 일루미나티의 영향에 의해서 오해되어지 가는 거예요. 오해. 분명히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많이 흔적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달러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림들, 저 탑들 나오고 그림들 나오고 하는데 또 글씨들 보면은 그게 메이션이라는 글씨가 유나이티드 뭐 이래갖고 글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뭐 이렇게 별표로 별 모양으로 만들면은 글자가 메이션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 걸 통해서 이게 프리메이션이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게다.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러에 십자가 별이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지는 걸 해갖고 육각형 별 모양이 나오면서 이게 다윗의 별이다. 그리고 이걸 공격을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도록 이스라엘하고 프리메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프리메이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일종의 하나의 성전이 회복하면은 거기에 최대한의 자기들이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는 돈을 모으는 하나의 단체들이 곳곳에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중앙에도 있고 또 분리해서 나오는 이 지부도 있지만 또 지부 중에서 어떤 일정한 지부가 일루미나이트하고 관계되는 어떤 분명한 연결은 있을 거라고. 그건 다양한 워낙 오래된 것. 오래된 것은 프리메이션은 1717년에 조직이 됐고 일루미나이트는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이라고 선언 날짜하고 연도가 같은 거 1776년 뒤에 됐죠. 뒤에 됐지만 일루미나이트는 이게 일루미나티의 뜻이 뭐냐니까 이게 광선입니다. 광선. 빛. 성경에 굉장히 가까운 내용이에요. 이 말만 가면요 절대 나쁜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이것이 1776년에 되어지는 과정은 프리메이션은 1717년에 되어질 땐 제가 프리메이션하고 관계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자료가 워낙에 뒤섞여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두 개를 혼용을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이 시간에 분명히 이건 내가 몇 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걸 분명히 분리해야 돼. 분리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일루미나티는 철저하게 교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일루미나티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교황 밑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교황이 한다 하는 건 아니고 항상 그 밑에 다른 어떤 조직을 두고 하고 있던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수회. 예수회 안에서도 선교사로 나오는 예수회가 있고, 또 예수회의 근본적인 그 자체는 선교라는 말을 가지고 주로 뭘 하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은 종교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종교 재판이 예수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교황이 저지른 교황의 이름으로 폭력을 성도들한테 종교 재판을 해서 막 악행을 하는 것은 이 교황의 이름이 오명이 되니까 그거는 전부 다 예수회가 맡아서 하라,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위임해서 악행을,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종교 재판을 한다고 해서 유럽 전체를 피를 만들게 하는 5천만 명을 죽이는, 5천만 명 이상을 죽이는 이 종교 재판을 자행하는 이 예수회에 있던 하나의 단체가 일루미나티라.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요인 제거예요. 요인 제거. 선동. 예수회 안에서 종교 재판을 하면서 어떤 선동, 그래서 요인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또 이권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마녀 사냥해가지고 여기다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종교재판 얹어갖고 그 돈을 교황청 이름으로 전부 다 집어였고 그 중간에 자기들 착복하고, 요런 일들이 주로 일루미나티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세력이 커지면서 교황청에 오다하고 여기서 나오는 오다하고 충돌이 나니까 독립하겠다 한 거예요. 독립. 일루미나티가 독립하겠다 해서 독립을 해서 자기들이 지불을 해서 형성시키는 세력이 일루미나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메이션은 1717년부터 형성되어지는 이들은 이런 교황청하고 연결되는 건 철저히 거부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돈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만 돈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돈이 들어가는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슷하게 서로 간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이나 비슷하게 형성되어지면서 여기에 돈 거래라 하는, 소위 말하면 어디 헌금하고, 어디 기부하고 돈 또 착복하고 하는 이 요소에 일루미나티가 이거를 오히려 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기들 집어넣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오용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이 자기들의 이름은 나가면은 전부 다 나쁜 일만 관계되는데 프리메이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일부가 돼 있으니까 거기다 자기들 이름 걸어가지고는 자기들이 한 일을 커버하려고 프리메이션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들 프리메이션이 일을 다 앞서서 하는 거고 일루미나티는 뒤에 숨어서 일하면서 나쁜 일 할 때 가끔 프리메이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간혹 프리메이션이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직 자체 구조는요, 틀이 분명히 다르다. 미국의 달러에 어째서 프리메이션이 관계되는 건 메이션이란 말이 들어가고 달러에 십자가 들어가 하느냐, 다윗별이 들어가느냐, 바로 이 달러를 만드는 조직이 누구냐? 일루미나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연방, ERB라 하나? FRB라 하나? FRB.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미 연방에서 나오는 그걸 찾고 있는 데가 일루미나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국 달러에다 그런 게 해서 마치 프리메이션이 한 것처럼, 프리메이션이 관계된 것처럼 그렇게 떡 전방위를 내놔니까 볼 때마다 전부 다 행적이 연방에서 나오는 달러 만드는 거서 하는 조작이 일루미나티라, 프리메이션이라 하고 연결하니까 일루미나티는 숨어가지고 자기들 정체는 안 나타내면서
나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프리메이션이 다 듣도록 그런 구조가 있다. 이게 음모라는 거예요. 음모. 그러니까 분명한 구조는 분명히 하나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이걸 구분 안 할 수 있는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션은 의식하면은 다른 어떤 종교나 이런 거는 있어도 좋은데 성당에 가서 성당에 의존해서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가 정당하다는 어떤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숨길 것도 없고 안 해요. 그러나 일루미나티는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드는, 일반 장소는 하기 힘드는 성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일단 성당이라 하는 거기서 처음에는 성당에 가면 일반 성당이 아니에요. 저 이태리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란 말이에요. 바티칸. 바티칸 성당에 어느 한 일정한 장소, 거기는 일반 사람 갈 수도 없는 그 아주 은밀하고 몇몇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그 어떤 장소에서 보통 교회에서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이 거기서는 자행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일루미나티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전통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전통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것은 성당하고 연결돼 가지고 나쁜 일은 예수회가 그동안에 하던 쭉 종교재판 가지고 예수회가 하던 그 일이 예수회가 그 종교재판이 끊어지면서 종교재판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성당이 관계된 나쁜 일은 그 뒤에는 전부 다가 일루미나티가 관계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교황은 내가 안 했다 이거죠. 교황청이 안 했다. 천주교는 관계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되어지는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보호막은 다 해주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악행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관계없다. 표면적으로는 그래 말하는 것이 일루미나티란 말이에요. 여기서 로스차일드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여기가 이 브렉시트가 나타나게 된 분명한 어떤 이유라고 보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갈등일 수도 있어요. 갈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로스차일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지만은 1799년 될 거예요. 1799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의 1800년대 넘어가가지고 나폴레옹이 러시아하고 막 싸우고 이런 어떤 러시아 침공하기 전이죠. 러시아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니까 그 전에 영국하고 싸웁니다. 영국하고 싸우는데 그 이름이 아까 내가 참 생각은 했는데 거기 워터루 전쟁이라 해서 워터루 전쟁. 이 워터루 전쟁에서 로스차일드가 돈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하고 이기는데 이 돈을 대는 과정이 아주 이 악랄한 소면 비열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유머를 퍼뜨리는 거죠. 로스차일드가 돈을 대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그때는 주식이라 하는 이런 전쟁에 막 투자를 하는 거, 물자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가 이긴다. 실제로 영국이 이기고 있는데 프랑스가 이긴다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이 이기면은 돈 받으려고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영국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매몰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로스차일드가 다 산 거예요. 다 사는. 그래 전쟁은 이겼지. 그러니까 영국이 이기나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 돈을 착복을 하니 거기서 부풀리신 돈이 결국에는 로스차일드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한 가문이 가진 돈이 경 단위로 해서 3경인가요? 3경. 그러니까 이 3경이라는 거는 1000억. 그러니까 9999억 되면은 99,000억이 넘어버리면 그게 이제 경으로 되는 거예요. 경으로.
조지 9,000조가 넘으면은 9,999조가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조란 말이에요. 그 조가 3조가 있대. 3조인가 4조인가 3경인지 4경인지 그 정도 있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가진 돈을 따라올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루미나티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알기는 그렇죠. 분명히 프리메이션 쪽으로 있어요. 프리메이션 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생긴 일루미나티가 어떤 접근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일루미나티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지금 로스차일드 운영이 형성이 되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난 내용이 영국이 EU를 떠나야 된다 하는 것에서 지금 요 두 개의 로스차일드하고 일루미나티가 지금 갈등이 있는 내용이다. 갈등을 일어난 내용이다.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미국이 관계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 요 내용 이야기를 하면은 인류사 이야기에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막 이야기가 꺼졌는데 상당히 관계된 거 내용이 뭐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또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게 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말이 좀 길어지고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